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취하는 자세 있잖아요. 바로 그 자세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자세가 우리 몸에 어떤 정말 상상도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시작부터 질문이 좀 뜬금없죠. 자세랑 방광이라니 이게 무슨 상관일까 싶으실 텐데요. 근데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아니, 어깨 좀 구부정하다고 화장실을 자주 간다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놀랍게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사실은 우리 몸속에 얼마나 복잡하고 또 정교한 연결망이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 같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진짜 미스터리 소설을 읽는 것처럼 단서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할 주범은 바로 라운드 숄더 자세입니다. 들어보셨죠? 아마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 라운드 숄더라는 게 그냥 뭐 어깨가 좀 굽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깨는 앞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요. 등 위쪽은 볼록하게 굳죠. 그럼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앞으로 쑥 빠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거북목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그냥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자세가 좀 안 예쁘네? 이런 미용상의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 몸이 매일 정말 하루하루 느끼는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증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다들 목 뒤쪽 한번 만져보세요. 목덜미 아래쪽에 유독 툭 튀어나온 뼈 만져지시나요? 아니면 만성적으로 목이랑 어깨가 뻐근하고 아프다거나 또 있죠.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 너무 힘들어서 자꾸 꼼지락거리게 되고 밤에 자려고 똑바로 누우면 등이 베겨서 영 불편한 느낌?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실 텐데 이게 다 라운드 숄더가 우리 몸에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때 무의식적으로 옆으로 돌아 눕잖아요. 이게 그냥 나는 원래 옆으로 자 하는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이 똑바로 누웠을 때 느끼는 그 불편함과 통증을 피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일종의 방어 자세라는 거죠. 와, 단순한 잠버릇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어깨에서 시작된 이 작은 문제가 어떻게 나비 효과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지 그 엄청난 연쇄 반응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아니, 도대체 이 어깨랑 저 아래 있는 방광이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 몸의 통신망, 신경에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자, 시작은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 목뼈, 그러니까 경추에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게 돼요. 그럼 그 압력 때문에 목뼈 사이를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신경 다발, 즉 척수가 눌리게 되겠죠. 바로 이 신경이 온몸으로 뻗어나가는데 그 끝에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목에서 시작된 문제가 저 멀리 방광까지 신호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는 빈뇨, 소변을 봐도 뭔가 찝찝하게 남은 것 같은 잔욕감, 아니면 갑자기 정말 미친 듯이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절박뇨 같은 문제들이요. 혹시 지금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방광 문제만 볼 게 아니라 내 목 자세는 괜찮은지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연쇄 반응의 두 번째 충격파는 바로 우리가 매 순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호흡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둥글게 말리면 우리 가슴팍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찌그러들겠죠. 폐가 숨을 쉬어야 할 공간, 이 흉곽 자체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갈비뼈나 호흡의 핵심 근육인 횡격막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결국 폐가 활짝 펴지지 못하니까 숨을 깊게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숨이 얕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숨을 얕게 쉬어서 몸에 들어오는 산소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래서입니다.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고 딱히 무슨 일 있는 것도 아닌데 가슴이 턱 막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요. 결국 자세 하나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즉 무엇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 뿌리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 몸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근육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체간 근육과 항중력근이라는 녀석들입니다. 아, 이름부터 좀 어렵죠? 괜찮아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체간 근육은 그냥 우리 몸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코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중력근은 이름 그대로예요. 중력에 저항하면서 우리 몸이 쓰러지지 않게 꼿꼿이 세워주는 근육들입니다. 어때요?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자, 여기 보이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두 근육 시스템이 어떻게 침을 잃어서 일하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체간 근육이 우리 몸의 중심부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면 그걸 바탕으로 이 파란색의 항중력근이 몸을 위로 쭉 뻗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겁니다. 완벽한 팀플레이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딱 와닿죠?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체간 근육은 건물의 뼈대를 고정하는 볼트 같은 역할을 하고요. 몸을 세워주는 항중력근은 건물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인 셈입니다. 어때요? 기둥이 아무리 튼튼해도 볼트가 헐거우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둘은 절대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이에요. 왜 이 두 근육 그룹의 균형이 우리 자세와 건강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자, 왼쪽부터 볼게요. 우리 몸의 볼트인 체간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동인 항중력근이 혼자서 모든 무게를 감당해야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거북목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처럼 기둥인 항중력근이 약해지면 버틸 힘이 없으니까 몸 전체가 그냥 앞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구부정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운명 공동체인 셈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 둘이 완벽한 한 팀이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는 절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좋은 자세라는 게 그냥 등 운동 열심히 해서 등 근육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중심을 잡아주는 볼트와 몸을 세워주는 기둥, 이 둘의 완벽한 파트너십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구부정한 자세는 그냥 나쁜 습관이 아니라 내 몸의 지지 시스템, 즉 볼트와 기둥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것. 둘째, 그 영향은 단순히 어깨 통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경, 호흡, 심지어 방광 기능에까지 미치는 전신적인 문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진짜 해결책은 볼트와 기둥을 어느 한쪽만 아니라 반드시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세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솔직한 고백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매일 보내오는 이 이야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